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늘 그 세미나의 메인 주제인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대건축에서 어떻게 적용시켰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솔루션의 명칭은 캐대한 AIC입니다. 그래서 AIC는 그 건축 평면 도면을 가지고 JPG도 상관없고 DW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 도면 내에서 이제 구조 객체들이죠. 벽체, 창호, 심볼, 룸 정보, 문자 객체, 치수 등을 읽어드려서 도면을 다시 재생성하고 그 다음에 BOM 탭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해서 얘가 견적용으로 이용되든 새로운 도면을 생성하는 부분, 시공용 도면을 만들든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지 이렇게 평면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AI가 인지하고 객체 인지하고 공간 인지한 다음에 얘를 새로운 도면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BOM 탭으로 넣어서 이렇게 적산 탭으로 옮겨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하는 AI 솔루션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에 정확히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나? 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기술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인지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지하는 쪽이 있고, 음성을 인지하는 쪽이 있고 많고요. 요즘에 이제 생성형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쪽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건 뭐냐면 AI 인지 기술 중에 이미지 인지 기술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지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미지 인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술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이쪽에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CNN 계열의 그 이미지 인지 구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싱글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제 대상 이미지 내에 객체가 하나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 있느냐를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고, 싱글 객체의 경우에도 이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가 개냐 고양이냐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분류할 때 사용하는 분류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더라도 요 위치에 있는 얘가 고양이야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위치를 특정하고 특정한 그 위치에 있는 게 어떤 객체냐 라는 걸 해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지 인지가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한 이미지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객체들이 있을 경우, 얘는 개야, 얘는 오리야, 얘는 고양이야라고 할 때 이제 구분해내는 부분. 그래서 각 객체들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정한 위치에 대해서 얘가 고양인지 개인지를 구분하는 부분이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그 다음에 한 이미지 내에서 내가 먼저 개와 고양이, 그 다음에 오리, 나머지는 백그라운드 설정할 거야 라고 의미적으로 구분해 놓고 나서 그 데이터를 주고 전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내가 설정한 데이터별로 이미지 전체를 구분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실제로 적용시켜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그대로 현대건축 평면도에 적용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 좌측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물인데요. 벽체 찾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객체들 찾아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그 이미지가 바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발코니부터 시작해서 각 객체 각 룸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찾아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이 명확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저희 사용하는 엔진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학습됐고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AI 기능 사용하려면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데이터 클렌징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 데이터 클렌징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렇게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답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벽체야, 얘는 그러니까 싱크대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넣는 건 아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 저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 나서 얘를 인공지능 이미지 모델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죠. 보통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학습시키는 거하고 시험 문제지하고 같이 전부 다 해서 그래서 모델에 집어넣고 그다음 학습을 시작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모델을 포팅시키는 게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드되면서 곧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로스를 가장 최저로 하는 부분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학습이 완료되면 각 클래스별, 그러니까 벽체냐, 창문이냐, 문이냐, 이런 거별로
이제 그 테스트에서 어큐러시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최종 결과, 학습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학습할 때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건축 평면들도 들고 와서 얘를 얼마나 잘 구분하나를 볼 겁니다. 이제 이런 도면들을 가지고 학습된 모델에 학습된 웨이트 쪽에 보내서 예측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면 쭉 저렇게 예측이 진행됩니다. 원래 예측된 결과는 가시적으로 보시기 어려운데 결과치만 나오는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비주얼 그 툴을 좀 사용해서 볼 수 있도록 구분했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저렇게 지금 찾아진 객체입니다. 그 도면 하나하나마다 누르면 지금 어떤 클래스에 어떤 것들이 찾아졌다는 걸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찾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기본 객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의 95% 이상 찾아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어큐러시가 높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 탐지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같은 체제긴 한데 의미 분할 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은 저렇게 폴리다각형 형태로 칩니다. 여기가 벽이에요. 여기 벽 영역이고요. 여기는 욕실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인공지능에서 학습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아노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의미 분할 쪽이 객체 탐지보다는 좀 학습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쭉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예측을 하게 되면 정확히 구분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역을 잘 구분하나 봐야 되겠죠. 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어떤 룸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창호가 뭐고 그 공간이 얼마고를 구분할 때 네임 태그가 되기 때문에 공간 분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벽체에 최적화시키는 부분에서 오류를 방지하는 역할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그 룸에 대한 그 이름을 찍으면 어디 부분에 그게 있는지 찾아내는 부분들을 의미 분할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습했던 엔진에 대한 최종 결과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AIC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AIC 솔루션에는 두 가지 크다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미지 모드고 하나는 DWG 모드인데요. 이미지인지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지인지면 되지 왜 DWG 하는데 DWG에 대한 모드가 왜 들어갔는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먼저 이미지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객체 탐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 탐지에서 추론 과정을 거치고 추론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합 보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벽체를 탐지하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미지를 봤을 때 사람이 시각적으로 구분 못하는 건 AI도 시각적으로 구분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면 객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벽체입니다. 나머지 뭐 가스레일이라든지 쇼파라든지 뭐 이런 구성물들은 명확하게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축 도면 잘 보시면 벽은 그냥 선 일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습시켰던 욜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저널 프로포절, 그러니까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앙카팍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비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인데 너무 길면 걔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 벽체 같은 경우에는 끝단하고 가운데만 찾는 경우나 가운데를 못 찾거나 아니면 다른 외란에 의해서 다른 거를 찾아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벽체들을 가지고 와서 최적화시켜서 벽체라고 인식시키는 것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체 탐지는 95%, 벽체 같은 경우에는 0.87에서 0.9까지의 어큐러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AI가 다시 한번 구동을 해서 그래서 추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면만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설계 특성상 얘가 밀러링된 상황이다. 그러면 앞면에 보이는 것이 뒷면에 있다고 가정하고 추론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미싱된 부분에 좌우 연관관계를 가서 추론하거나 해서 이미지 인지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모두 다 한꺼번에 거쳐서 최종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100%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0개를 찾게 되면 한 반 개 정도를 못 찾거나 한 개 정도를 못 찾는 정도의 구조인데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가 굉장히 큰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자동 수동이나 이런 반자동 객체를 기능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객체 탐지가 추론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 원본 이미지를 두고 찾아진 영역은 쉐이드아웃 시켜서 검정색으로 바꾸고 찾지 않은 영역 중에 혹시라도 미싱된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정 수정 솔루션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지하고 나서 최종 BOM 설치할 때까지 일괄적으로 모두 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보시고 나서 이 부분은 더 추가돼야 되겠다는 하는 부분은 빠르게 보정 수정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까지 같이 들어간 것이 이미지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WG 모드인데요. 예. 처음에 저희가 AIC 솔루션을 할 때 DWG 모드는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지 인지를 하는 AI 솔루션이니까 그러니까 DWG 모드에는 저희 해당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많은 저희를 찾아와서 같이 상담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인풋 데이터가 DWG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CAD만 그러니까 DWG를 가지고 전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 팀으로 인계를 해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오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CAD 팀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DWG의 인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뢰를 찬찬히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미지라는 것이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니까 어려운데 DWG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기능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인포메이션을 축출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블록이 표준화 안 돼 있다. 어떤 것들은 블록화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조각조각 라인이나 아크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블록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뭐냐면 레이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할 때 내력벽인데 내력벽을 어떤 분은 콘이라고 이름을 쓰고 어떤 분은 베어링 월이라고 쓰고 어떤 분은 월 1이라고 쓰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레이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요. 더 절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나마 레이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서 찾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객체에 들어갈 수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창문이나 문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의 객체인데 블록화되어 있지 않고 이 객체에 있는 선들이 전부 다 각자 다른 레이어에 가서 포진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CAD 도면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AI가 빨리 이미지를 전환해서 확인해보고 필요한 레이어만 골라내는 레이어 필터링이 가능하겠구나. 이건 인공지능 솔루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간 후에 다른 데로 분포되어 있는 걸 찾아서 하나씩 스탠다드 레이어로 옮기는 작업도 AI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레이어 스탠다드제이션. 그 다음에 각 레이어로 들어왔을 때 걔가 블록화되어 있지 않으면 걔를 블록화되어 있지 않은 걸 묶어서 블록화시키는 작업도 AI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묶어서 DWG 모드까지 같이 이번에 AI 솔루션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디안 AIC 솔루션에서는 DWG 모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모드가 두 개가 같이 다 구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AIC 솔루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객체 인지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성능을 0.87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추론되기 전에 벽체 탐지 아까 그 긴 벽체에서 잘 탐지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벽체 중간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역이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추론돼서 지금 90%를 넘어가서 벽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0.90이나 9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건축 평면에 대해서 객체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찾아내고 나서 아까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어큐러시를 높이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룰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적용시켜서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추론까지도 못 찾는 과정들이 있을 경우에 빠르게 보정 수정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 임의를 주고
그 다음에 찾은 지역에서는 페이드아웃 시켜가지고 이렇게 검게 하고 찾지 못한 지역에서 빨리 못 찾은 것들을 찾고 잘못 찾은 것들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정확성을 위해서 집어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찾은 것들을 BOM으로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도면을 새로 생성해서 거기서 추가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를 삽입시키고 나서 BOM을 형성시키거나 해서 최종적으로는 BOM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된 DW 도면, 그러니까 픽셀 단위가 아니라 벡터 단위의 실적으로 .dw 도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면 재생성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희가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AIC가 포함된 프로그램이고요. 일단은 이제 AI 인지를 해야 되니까 도면을 먼저 좀 찾고요. 예, 도면 찾는 모습 보시면 이제 어떤 도면에서 그 대상 객체를 찾을까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도면 선정을 했습니다. 도면 선정을 해서 이제 AI 디텍션을 하게 되면 AI 보내서 좀 객체 찾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찾아진 걸 끄기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예. 탐지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드로잉 모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찾은 걸 가지고 벽체 구성해줘. 벽체죠. 그죠? 문 구성해줘. 각 부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새롭게 도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도면 재생성이라고 명령을 했고요. 스케일 조정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정된 축척 사이즈에 맞게 지정된 거고요. 이렇게 다 되고 나서 원본 이미지를 삭제하면 이렇게 새로운 도면이 하나 레이어 분류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면 재생성, 저희 AIC 솔루션에 있는 도면 재생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앞에 구조는 같아서 잠시만요. 예, 이번에 이제 BOM 생성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앞에 구조는 같습니다. 같이 해서 AI에 인지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이렇게 객체 탐지한 다음에 인지 종료시키고 나서 BOM 탭을 생성, 그러면 이렇게 BOM 탭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객체 몇 개고 벽체 길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이 BOM으로 쭉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BOM 탭을 생성 기능이 우리 솔루션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AIC 솔루션의 4대 기능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과연 이 AI 솔루션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저희가 설계 영역을 1차 영역과 2차 영역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2차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도면에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축출해내고 그 축출한 데이터 가지고 바로 적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새로운 자기가 필요한 객체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걸 BOM을 하고 거기서 산출 물량을 뽑아서 공사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견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그래서 소방방범, 전기 설비, 인테리어, 그다음에 보수공사, 시스템 에어컨 그에 대한 모든 적산 관련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증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 도면 가지고 인증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평면도에서 그 특수 요소들을 뽑아내서 인증하는 부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개발하고 나서 요즘에 이제 그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솔루션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문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개발을 해서 그 지금 저희 고객 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그러니까 설계 환경에서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들이 굉장히 줄을 잇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건설 회사들이 왜 그 고객으로부터 이제 그 빨리 견적내달라 기본 도면이 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객체 인지하고 실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벽체 넓이 두께 이런 거 뽑아가지고 빨리 견적해야 될 때 이럴 때 이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요구 사항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범회사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 초창기 개발할 때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도 그때는 솔루션 개발이 다 마무리된 부분이 아니라서 상황 검토만 하고 대응을 잘 못 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방범회사는 이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서 방범 공사할 때 가면 이제 종이 도면을 주시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 영업사원분들이 손을 그려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인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면화해서 거기다가 감지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배선 관련된 분량을 뽑아가지고 빨리 견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의 경험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 이게 시급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자고 이제 많이 그 협의가 됐었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때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이 명확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결돼서 이제 감지기 물량이라든지 와이어링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효율적으로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방범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이 직접 와서 상담을 했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전선을 배설하거나 그러니까 포설하거나 배선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의 구조 도면만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케이블 트레이 같은 물량들을 뽑고 전선 물량을 뽑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의 표현이 그대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영업사원의 경험에 따라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난다. 심지어는 35% 정도 차이가 나서 너무 견적을 작게 뽑아서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빠른 신뢰성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 있는 견적 산출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도면 기준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면이 필요하다라는 케이스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회사하고 면담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 그러면 이제 회사 들어가면 이제 파이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핑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산용으로 이제 파이핑 공사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면이 들어와도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이 파이핑 도면하고 이 BOM하고 정확히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 들어왔던 건 저쪽에 파이핑 도면하고 이쪽에 BOM이 같은지를 AI가 인제 찾아달라는 부분이고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체크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고 저희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오신 분들 이렇게 미팅에서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산을 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도면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량이 많아지면 거의 노가다 쓰는 작업입니다. 계속 진행하게 되고 많이 하다 보면 눈도 아프시고 그 다음에 실수도 발생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CAD 솔루션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안 되지라고 이 부분은 어떤 자동화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AI 인지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위기로 지금 반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케이스만 보여드렸지만 저렇게 도면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것 반가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AIC 솔루션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건 건축 평면도에서 구조 객체, 벽, 그 다음에 창호, 창문,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세면대, 욕조, 그 다음에 각 마크들, 그 다음에 치수들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정한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걸 찾아야 될지도 저희가 정했고 그 다음에 캐디안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캐디안이 아노테이션에서 트레이닝했고 그렇게 학습된 최종 결과물을 캐드라는 유틸리티 위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세미나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캐디안 AIC 솔루션이 여러분들 설계 환경에 딱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는 저는 이걸 더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추론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아노테이션 진행하고 그래서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같이 합쳐서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그걸 유틸리티를 얹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에 딱 적합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패키지 하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사서 쓸 수 있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 설계 환경에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고 파인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서비스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내년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AIC 솔루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설정해 놓은 클래스들이죠. 그죠? 그 정도라도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그거를 2차원 도면이나 3차원 빔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층의 빔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변형해서 주는 그 클라우드 구독서 시스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차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AIC 솔루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초도의 설계 영역을 두 파트로 나눴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제 2차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설계 영역에서 봤을 때 1차,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탐색하고 그다음 니즈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새로운 건축 같은 경우 새로운 평면들을 만들거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AI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것이 내용이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가지, 그러니까 2차처럼 이미지 인지 기술 하나만 가지고 저것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봤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AI 기술을 조합을 통해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2년 동안의 검토하고 조합에 의해서 1차 설계 영역은 이렇게 설계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캐디안 AI가 이 솔루션이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에서 저희가 주목한 AI 기술들이나 핵심 기술들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는 챗GPT를 알고 계시는 LLM 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설계 팩터하고 그 다음에 평면 도면 두 개를 학습시켜서 팩터가 들어가면 평면 설계 도면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물론 컨셉 이미지로 픽셀 단위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픽셀 단위를 뽑아내면 지금 AIC 솔루션처럼 객체를 탐지해서 얘를 벡터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NLP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서를 해서 앞에 있는 이제 LLM이 유저나 설계자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설계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가 그 언어들을 파싱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설계 요소들을 추출해내서 후에 설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NLP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설계는 법적 규제 부분도 있고 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컨셉 아이디어로 나온 오브젝트 디텍션의 객체와 그 다음에 NLP에서 가지고 온 팩터 요소들을 연결해서 하나씩 캐드 엔진에서 도면에 대해서 그리는 작업이 가능할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캐디안이 제안하는 1차 설계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얘는 이제 내년부터 개발해서 2028년까지 완성할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LLM 기술, 그 다음에 FEE 기술, 그 다음에 IEOR 기술, 그 다음에 AIC 기술,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해서 실질적으로 문자나 말을 했을 때 설계하는 기술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요즘에는 챗GPT-4나 그 다음에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문자나 말하면 그림 잘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건 픽셀입니다. 그게 그림이거든요. 저희가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설계 치수를 변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변경할 수 있는 벡터거든요. 그래서 2D, 3D 도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저런 프로세스를 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저하고 챗봇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 챗봇의 LLM 베이스니까 저기에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묻고 답하게끔 하는 파인 튜닝 작업,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작업이 진행되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계속 대화하는 와중에 FEE가, NLP가 그 문장들을 가져와서 토커나이제이션 하고 파싱해서 핵심 키워드를 내고 핵심 키워드하고 상호 연관되는 치수를 해서 팩터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팩터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생성형 모델이 멀티모달 모델이 컨셉 도면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렇게 컨셉 도면을 만들어낸 걸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객체화하고 그러면 이제 벡터화 됩니다. 그 데이터와
처음에 팩트 테이블에 가져온 데이터들, 그 다음에 룰까지 모두 뭉쳐서 그것들이 융합돼서 2D와 3D 도면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처음엔 저 조합을 만들어낼 때 팩트 테이블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아니면 컨셉 이미지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했지만 저 모든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컨셉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AD 도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 캐디아는 반드시 저걸 개발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세계 설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 그 캐디안 AIC 솔루션, 그 캐디안 AAD 솔루션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서 웹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